생명의 창고 염전에 대해서 강순남 여사의 밥상에 썩었다. 당신의 몸이 썩고 있다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계속 보겠습니다. 실제로 함 교수 팀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계염과 국내산 천일염의 가공염을 먹였을 때 혈압 관련 인자가 각각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사했다. 그랬더니 기계염을 섭취시킨 사람의 혈액에서는 혈압 관련 인자가 올라갔지만 천일염의 가공염을 섭취시킨 사람은 혈압 관련 인자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2004년 국내 식품영양과학회에 정식 발표됐다. 이렇게 차이가 같은 소금이라는 이름으로 할 때는 모르지만 이 비교를 하게 되어졌을 때 기계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이렇게도 크다. 이 사실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잘 하지 않죠. 무조건 안 좋은 부분만 갖고 결국은 썩는 거죠. 음식 업계에. 또 함 교수팀은 기계염과 천일염, 죽염을 각각 사용해 만든 젓갈류와 된장의 발효 상태를 실험했는데 발효가 가장 빠른 것이 죽염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국산 천일염이었고 기계염은 처음에는 거의 발효가 안 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발효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기계염도 되지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이 말하자면 정제 설탕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효소를 담글 때 이런 금방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것도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서 영양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발효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멸치 젖의 경우에 죽염이나 천일염을 사용했을 때는 금방 곰사 같지만은 기계염을 사용한 멸치는 잘 삭지 않고 탱탱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는 것이다. 김치도 천일염으로 담갔을 때는 소금 속의 칼슘 같은 미네랄 성분이 식물성 세포의 부식을 방지하고 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싱싱함을 오래 유지하게 했지만 기계염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금방 물러졌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니까 미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그 유산균의 어떤 성질을 통한 김치가 되지 않는 소금을 통해서는 이렇게 물러 빠질 수밖에 없다. 미생물이 죽어버렸으니까. 자, 이런 우리는 생명의 창고인 염전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죽염 같은 좋은 소금을 개발하기 위해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식품영양학계와 의학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연구로 우리 천일염이 세계의 소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학문적인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 목포대의 함경식 교수는 최근 죽염에서 인체의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 물질을 발견하고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천일염에 없는 물질이라고 했다. 나는 개인적인 이해에서 천일염이나 죽염산업 그리고 이와 관련된 업체들을 옹호하기 위해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밥상의 근본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좋은 소금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누군가가 연구하고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구보다 소금을 사랑하고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나는 학계에서 유일하게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천일염 생명과학연구소 함경식 박사에게 진정으로 존경을 표한다. 이분이야말로 썩어가는 우리의 밥상을 지켜줄 수 있는 파수꾼이라고 믿기 때문이며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이다. 현대의학 종사자들의 편견과 무지로 인해 사람들이 소금을 먹이 보듯 하는 세상에서
한 교수는 동료나 친구들에게 왜 하필이면 그런 소금 연구를 하느냐라고 핀잔도 많이 들었고, 소금의 효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할 것 같아 말을 꺼내기 어색할 때가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나를 만나자 동지를 얻은 것처럼 반가워했다.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물론 행동으로 실천하고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다. 이제 사람들이 소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예천하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 모든 것은 사필귀정이며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급증하는 생활습관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체의 방부제인 소금은 결국 그들의 종착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소금은 어떻게 생성되었고 우리 몸과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자. 소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이다. 생명의 기원이 바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으로부터 150여 억 년 전 바다에 녹아있던 갖가지 화학물질들이 태양광선과 작용해서 단백질이 합성되었고 여기에 생명체가 생겨났다. 그런데 동물, 특히 인간의 체액과 바닷물의 성분을 비교해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체액의 주된 성분인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등이 바닷물의 성분과 너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다를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닷물의 생명은 그 물이 짜다는 데에 있다. 바닷물이 짜지 않으면 바다는 바다로서의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바닷물의 염도는 약 2.8%로 150여 억 년 전부터 그 일정한 염도를 유지해 왔다. 아무리 큰 비가 내리고 엄청난 홍수로 담수가 유입되어 염도가 일순간 희석됐다고 할지라도 금방 태양열의 증발에서 의해 2.8%라는 일정 염도는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오장육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체는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진 지구의 축소판이다. 인체의 구조와 성분 역시 놀랍게도 그것을 닮았다. 지구의 표면적은 약 5억 1천만 제곱을 미터로 이중 육지의 면적은 약 1억 5천만 제곱킬로미터이며 나머지가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대략 7대 3인데 인체 역시 약 70%가 물과 체액으로 이루어져 있다. 얼마나 신기한 일인가? 그런데 이 체액이란 무엇인가? 다름 아닌 소금물이다. 따라서 사람은 걸어다니는 소금물 주머니인 셈이다. 사람은 우선 피의 염도가 0.85%에서 0.9% 내외로 매우 짜고 바다처럼 일정하다. 바다가 항상 2.8%의 염도를 유지하듯이 사람의 피도 항상 이 0.85%에서 0.9%의 정도의 염도를 유지해 줘야 한다. 애초에 바다의 염도는 사람의 피와 염도가 같았지만 강물이 호수화됨으로 육지에 갇히는 바람에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데 만약 바닷물의 염도가 떨어지면 바다가 썩듯이 사람도 피의 염도가 떨어지면 몸이 썩는다. 그래서 예로부터 소금은 방부제와 살균제로도 사용되어 왔다. 실제로 미국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돌아온 한 부인의 얘기를 들으면 그곳의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불면증과 같은 정신과적 질환의 약 속에도 짠 소금 성분이 들어있다고 했다. 그렇더라고. 이게 소금이 짜다 하는 소금이 좋다라는 그 성분을 활용해서 비타민도 그렇게 만들어진 하와이 뉴월마트에서 그냥 하나 선물로 또 간 겸에 비타민 값싼 것을 종합 비타민을 그때 얼마 주고 산 것 같은데 갖고 와서 먹어보니까 얼마나 딱딱한데 씹어서 속을 보니까 완전히 소금이더라고. 소금. 자,
바다가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말은 태아가 자라나는 임산부의 자궁 속 양수의 염도와 바닷물의 염도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많은 자연건강 연구가가 일찍부터 지적해 온 것이기도 하지만 일본의 자연건강 연구가 무라가미 씨는 인간이 소금을 섭취하는 이유가 인간의 내부 환경, 개체 세포 하나하나로 이루어진 내부의 바다를 적정한 염도로 유지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즉, 우리 인간의 세포가 본래 생명이 태어나고 시작했던 바다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사멸되어 이는 모든 생물도 다 마찬가지여서 소금을 먹고 내부의 바다 상태를 확보해야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사람의 몸이나 생물을 썩지 않게 하는 물질로는 소금과 설탕, 알코올, 식초, 기름 등 5가지가 있다. 하지만 이 5가지 성분도 반드시 필요한 양이 공급돼야만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만약 공급된 양이 적으면 그 기능을 상실하고 만다. 예를 들어 나물 반찬류는 말할 것도 없고 싱겁게 담그는 김치는 금방 상하며 포도나 매실, 산야초를 발효시킬 때 설탕을 적게 넣으면 발효가 되지 않고 금방 썩고 마는 것도 같은 이치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소금이 우리 몸의 방부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큼 필요한 양의 소금을 섭취하고 있을까? 무엇이 인체를 썩지 않게 하는가? 단 것에 한번 길들여진 사람은 자꾸 단 것을 찾게 된다. 이것은 이미 체질적으로 당성화된 몸이 썩지 않기 위해 더 많은 단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시사철 입에 아이스크림을 달고 사는 요즘 아이들이 그렇고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그렇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설탕 중독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동물성과 식물성, 지방질이 많은 함유된 고기나 가공식품도 마찬가지다. 고기에 길들여진 사람은 계속 고기를 찾으며 지방질 투성이인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만을 좋아하는 청소년과 젊은 층 역시 이것에 크게 중독이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알코올의 경우도 술꾼들은 술이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몸이 썩지 않으려고 요구하니까 자꾸 술을 먹게 되며 결국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금 중독자나 식초 중독자라는 말은 없다. 식초는 이미 산성화될 대로 산성화된 체질의 중화작용을 하는 좋은 방부제이다. 그래서 식초로 건강을 지키는 각종 천연식초요법이 등장하고 자연건강 연구가들은 현대인들에게 이 식초를 많이 먹으라고 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식초와 마찬가지로 소금을 먹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많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섭취량이 조금만 지나쳐도 쓰게 느껴지고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 몸이 알아서 저절로 거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짠맛에 중독되는 법이 없다. 이 때문에 소금은 많이 먹지 말고 가능한 한 적게 먹으라고 굳이 권유할 필요도 없다. 몸 스스로가 판단하기 때문이다. 설탕이나 알코올, 지방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또 오래 계속 먹을수록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지만 신기하게도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설탕과 알코올이 멀어지게 된다. 실제로 초콜릿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단 것을 많이 먹는 아이들을 짜게 먹이면 단 것을 멀리하게 되며 술꾼들도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술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 인체에 필요한 방부제가 충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단 것이나 술이 안 들어가는 것이다. 설탕이나 알코올을 밀어내는 것이 소금이라는 얘기이다. 미국에서 살다 온 엄마가 6세된 아들을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다. 아이가 한국에 온 후로 계속 프라이드 치킨만 찾아 먹는다며
무엇이 문제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서 한 컵에 설탕을 담고 다른 한 컵에는 볶은 소금을 넣어 아이 앞에 내밀며 먹고 싶은 것을 먹어보라고 했다. 아이는 처음에는 설탕을 몇 번인가 찍어 먹더니 나중에는 소금만 계속 찍어 먹는 것이었다. 나는 볶은 소금을 싸주면서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대로 먹이라고 했다. 아이는 15일 정도 계속 소금만 찍어 먹더니 그 다음부터는 먹지 않고 프라이드 치킨도 더 이상 찾지 않았다고 했다. 아이의 몸이 요구한 것은 소금이었다. 잘 알다시피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프라이드 치킨은 매우 짠 편이며 미국은 우리보다 더 짜다. 그런데 아이가 한국에 와보니 모든 음식이 다 싱거워 필요한 염분이 충족되지 않자 자꾸만 프라이드 치킨을 찾은 것이었다. 실제로 요즘 프라이드 치킨이나 양념 치킨은 짜야 잘 팔리고 유명한 프라이드 치킨일수록 맛이 더 짜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짠 음식을 좋아하고 특히 몸이 요구하는데도 소금을 적게 먹으라 하니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소금을 먹어야 할까? 우리 인간의 혈액 1리터 속에는 염분이 약 8g에서 9g 정도 포함되어 있고 인체의 이 최초의 참 창조주께서 바다를 통해서 또 땅의 영양소로 또 이루어진 우리 인체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의 조작품인 가짜 입맛에 젖어서 질병이 이렇게 많이 극성을 부린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최저 하루에 0.5g에서 10g을 섭취하지 않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다. 따라서 각자의 체질에 따라 다르지만 성민들은 하루에 10g에서 15g의 소금을 섭취해야 한다. 이웃 일본인의 하루 소금 섭취량은 평균 13g이며 프랑스인은 20g의 소금을 섭취하기도 하는 등 지역과 기후에 따라 편차가 심하다. 그리고 노동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땀으로 염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많이 먹어야 하며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적게 먹어야 한다. 이 때문에 나는 소금을 무턱대고 많이 먹으라고 강조하지는 않는다. 땀을 많이 흘려 염분의 배출이 많으면 많은 만큼 활동을 적게 하면 적게 한 만큼 먹는 등 반드시 피나 체액이 항상 일정 염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양을 먹으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금을 적게 먹은 사람은 몸이 거부할 때까지 충분히 먹어줘야 한다. 소금이 부족해서 병이 왔지 너무 많이 먹어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금을 먹으면서 2주일에 하루 정도는 소금을 먹지 않는 무염일로 해서 염분이 넘치거나 부족한 신체의 장기들이 적당한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적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잘못이 아닌가.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서 땅에 소금을 뿌렸다. 같은 쌀이라도 연기가 많은 간척지에서 자란 쌀이 더 찰지고 연기가 잘잘 흐른다. 우리나라에서도 해풍을 맞고 자란 간척지 쌀을 상품으로 쳐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채나 마늘, 양파, 유자, 키위, 겨울 녹차 같은 작물도 바다에 인접한 지역에서 잘 자란다. 염기를 충분히 흡수하기 때문에 튼실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다. 사람도 이처럼 체내의 염성이 강해야 하는데 소금을 워낙 경건시 하다 보니 갈수록 담성 체질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허약해지고 힘과 끈기가 없어지며 각종 질병에 시달린다. 그렇군요. 이렇게 소금에 놀라운 이런 것을 많이 먹어도 괜찮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많이 먹어도 오히려 우리 몸이 받을 만큼 되면 밀어낼 것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의 놀라운 효능. 예부터 이 소금의 효능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 중국의 옛 의서는
무릇 약이란 신 것으로 뼈를 기르고 매운 것으로 힘줄을 기르며 짠 것으로 맥을 기르고 쓴 것으로 기를 기른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맥의 기능은 혈액순환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다. 또 소금이 없으면 부스럼이 생긴다고 했다. 이는 소금의 제염작용을 말하는 것이며, 북호록에서는 소금은 살과 뼈를 굳게 하고 독충을 제거하며 눈을 밝게 하고 기운을 돋운다라고 했다. 어렸을 때 유난히 부스럼과 땀띠가 많이 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집 음식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매우 싱겁다는 것이다. 한두 가지 반찬일지라도 아무렇게나 짜게 먹는 집안 아이들은 이런 부스럼과 땀띠가 많이 나질 않았다. 그런가 하면 일찍이 허준 선생도 동의보감에서 소금은 본성이 따뜻하고 맛이 짜며 독이 없다고 했고, 가슴의 통증과 구토와 설사를 비롯한 급성 위장병, 심한 배앓이와 부스럼에 끓여서 바르면 좋다. 사실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위장병도 염분 부족에서 생긴다. 평소 워낙 싱겁게 먹다 보니 염도가 부족해진 위액이 혈액 속의 염분을 빼앗아 오기 때문에 자꾸만 위벽을 흘러 생기는 현상이다. 귀중한 이야기네요. 왜 위궤양을 내가 어릴 때 학생 때 많이 알았느냐 생각해 보니, 그때 당시에도 쓰잘데없이 너무 설탕에 절여 있는 음식을 먹었구나. 뭐 많이 먹을 수도 없는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증상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위장병도 대부분 소금만 많이 먹으면 나으며 날마다 소금으로 양치질만 해도 상태가 아주 좋아진다. 그래서 예전 우리 어른들은 배가 아프면 소금을 먹었고 길을 떠나면서 소금을 항상 상비약처럼 소지하고 다녔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흔히 염증이라고 하는 위염과 간염, 피부염과 같은 병들은 소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암과 당뇨, 근육 무력증과 같은 병도 마찬가지여서 거의가 소금 부족에서 오는 병이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소금은 독을 제거하는 제독 작용과 염증을 없애주는 소염 작용, 피를 맑게 해주는 정열 작용, 노폐물을 배설시킴으로 인한 신진대사의 촉진 작용, 세균을 죽이고 몸을 썩지 않게 하는 살균 방부 작용, 파괴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작용, 체액을 중화시켜 체질을 개선하는 작용, 항균 작용, 혈압이나 체중의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조압작용 등 인체의 건강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주요 작용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소금은 과연 만병통치약인가? 물론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죽염을 만드는 곳을 찾아가 보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죽염은 만병통치약으로 통한다. 이들은 머리가 아파도 죽염을 먹고, 배가 아파도 죽염을 먹고, 기운이 없어도 먹고, 멀미를 해도 먹고, 피부병이 생기면 물에 타서 바르고, 심지어 심심해도 먹고 수시로 죽염을 상용한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수년 동안 이렇게 죽염을 통해 염분을 엄청나게 섭취해도 어디에 이상이 오기는커녕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피부색도 좋고 훨씬 건강하다. 이렇게 좋은 것이군요. 소금이라는 것이. 자, 김칫국부터 마시게 되는 이유는, 나는 이 놀라운 소금의 힘을 오래전부터 확인했다. 그것은 결혼하자마자 누구보다도 소금의 효용성을 실감하고 나서 소금에 대해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앞서 얘기했듯이 25년이 넘는 세월이다. 나는 소금에 대해 궁금증이 그렇게도 많았다. 소금이란 과연 무엇일까?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먹고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왜 옛날 음식은 그렇게 짰을까? 그렇게 짠 음식을 먹고도 사람들은 어떻게 건강했을까? 왜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고 했을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들이 밥맛을 잃으면 어머니는 밥에 깨소금을 뿌리고 참기름 한두 방울을 쳐서 주먹밥을 만들어 주시곤 했는데, 그런 주먹밥은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이 주먹밥은 무엇보다도 맛이 간간해야 목에 잘 넘어갔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는 속담도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떡도 단맛 그대로 먹으면 퍽퍽해서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는다. 여기에 김치를 둘러 먹으면 금방 목으로 술술 넘어간다. 이런 속담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삶은 계란을 먹거나 삶은 감자, 고구마를 먹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반드시 가는 소금을 찍거나 김치를 둘러 먹어야 맛도 제격이고 목으로 잘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김치국만이 아니라 간장도 마셨다. 특히 고구마는 섬유질이 많아 목에 잘 넘어가지도 않고 소화도 잘 안 된다. 그러나 짭짤한 김치나 동치미를 곁들여 먹으면 목으로 잘 넘어가고 소화도 잘 된다. 그런데 왜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소금을 먹어야 목 안으로 잘 넘어가는 것일까?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 잘 알다시피 위액은 소금물이다. 따라서 소금을 먹어야 위액이 보충되어 위와 장이 연동작용을 해서 미리 움직여 음식물을 받아들일 채비를 하고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 끌어당긴다. 어디 이뿐인가? 예전에 먹을 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농촌에 살았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굵은 소금 한두 개를 안주 삼아 소주나 막걸리를 벌컥벌컥 드시기도 했다. 아니면 마늘 한두 쪽을 짜고 시큼은 된장에 찍어 술안주로 삼기로 했다. 이런 모든 것에는 다 소금이 있었고 이렇게 짜게 먹어야 목으로 잘 넘어갔으며 식욕, 즉 몸이 원하는 욕구가 충족되고 입안이 개운했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 어른들은 항상 소금을 짜게 먹고도 암이나 당뇨 같은 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잔병 치료도 없이 더 건강했으며 장수했다. 짭짤하다. 같은 돈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주머니를 꽉 채운 돈은 짭짤하게 느껴진다. 우리 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음식물 역시 짭짤해야 하고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짭짤할 정도의 염분을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금을 충분히 먹어야 사람은 힘이 생긴다. 몸 안에 염분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우선 눈동자부터 흐릿하고 맥이 없어 보인다. 사람이 수수단 넘어지듯이 맥없이 쓰러진다. 이런 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소금만 많이 먹으면 금방 눈동자와 맥이 살아난다. 사람이 싱겁다, 실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짜진도 모르게 지각력이 높아져 더 이상 이런 소리를 듣지 않게 된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가 어려서 이불에 오줌을 싸면 이른 아침 키를 씌우고 바가지를 손에 들린 채 옆집으로 소금을 얻으러 다니도록 했다. 과연 왜 그랬을까? 예전 소금이 귀했던 시절의 아이들은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채 자랐고 그래서 신장과 방광이 약해 유난히 이불에 오줌을 지리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소금을 얻어다 먹여서 방광과 신장을 튼튼하게 만들려 하려 했던 조상님들의 지혜 역시 과학적이지 않은가? 방광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소금을 많이 먹자. 단 것을 많이 먹으면 자꾸 망가진다. 소금을 충분히 먹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피부부터가 축 처지고 나이를 들면 쉽게 쭈글쭈글해진다. 평소 소금을 많이 먹어야 피의 염도가 높아지고 그래야 물을 많이 먹어서 항상 탱탱함과 보수 효과를 유지하는 법인데 소금을 적게 먹으니 살과 근육이 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소금을 적게 먹으면 무엇보다도 근육 자체에 힘이 생기지 않고 온몸에 무력증이 온다. 이런 무력증이 오면은 체내 저항력이 떨어져서 세균에 약해지며 곧바로 염증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군.